세상은 늘 왕을 부러워했지만 정작 왕들은 가장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죠. 금으로 만든 왕좌도 수천 명의 신하도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왕의 마지막 순간들은 상상보다 훨씬 잔혹하고 기괴합니다. 권력은 인간을 신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끝에는 언제나 인간적인 추락이 기다리고 있었죠. 보석보다 냉혹한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을지, 오늘 우리는 그 찬란한 왕관 뒤에 숨은 10가지의 비극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무대를 고대 이집트로 옮겨봅니다. 기원전 1500년 여왕이 아닌 왕으로 불린 여인 하트세셉수트입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여성이라는 이유로 왕좌에서 배제될 운명이었지만 스스로 그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여왕이 아니라 파라오로 살기로 선택한 그녀는 자신을 남성으로 위장했죠. 조각상 속 그녀의 얼굴에는 수염이 새겨졌고 남성의 관복과 왕관이 씌워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무덤을 완성하고 신전을 짓고 이집트를 전성기로 이끌었습니다. 그 시대의 이집트는 그녀의 손끝에서 번영의 절정을 맞이했죠. 그러나 신의 축복처럼 보이던 삶은 돌연 끊어졌습니다. 하트셉수트는 50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녀의 계승자 투트모세 3세가 권력을 위해 독살했다고 믿었죠. 하지만 훗날 밝혀진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의 미라를 정밀 분석한 결과 그녀는 암살이 아니라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병은 바로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녀의 화장대에서 발견된 작은 항아리 하나, 그 안에는 타르와 향료가 섞인 연고가 남아 있었죠. 그녀는 이 연고로 피부병을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분은 현대의학 기준으로 발암물질이었습니다. 매일 그 약을 피부에 바른 결과 독은 천천히 뼛속까지 스며들었죠. 결국 그녀는 고람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영원히 기억되길 바란 여왕은 불멸을 상징하던 연고에 스스로를 죽음으로 물들였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신의 이름으로 포장되었을 때 그 대가는 언제나 잔혹했습니다. 이제 시선을 동쪽으로 옮겨봅시다. 진시황, 중국 최초의 황제이자 불멸을 갈망한 인간의 상징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죽음을 두려워했고 영원히 살고자 했습니다. 제국을 통일하고 세계를 손에 넣었지만 그에게 가장 큰 적은 바로 죽음이었죠. 진시황은 신하들에게 명했습니다. 나를 위해 영생의 약을 만들어라. 제국 곳곳의 연금술사들이 그 명령에 응했고 그들이 만든 약은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비로운 약이 아닌 수은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수은이 혼을 정화하고 몸을 강하게 만든다고 믿었죠. 그 믿음은 죽음의 처방전이었습니다. 진시황은 그 약을 꾸준히 복용했고 49의 나이에 여행 도중 쓰러졌습니다. 몸속은 이미 맹독으로 가득 차 있었죠. 불멸을 원했던 황제는 독에 잠식되어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신하들은 황제의 죽음을 숨겼습니다. 문제는 시신의 부패였습니다. 황제의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퍼지기 시작하자 신하들은 끔찍한 방법을 썼죠. 술의 뒤에 썩은 생선을 실어 냄새를 섞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황제는 악취 속에서 수도로 돌아왔습니다. 죽음을 거부한 남자의 마지막 길은 역설처럼 부패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진시황의 욕망은 죽음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는 생전에 자신의 무덤을 짓게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시안의 병마용으로 알려진 지하궁전입니다.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원되어 수천 개의 병사와 마차를 흙으로 빚어냈죠. 그 병사들은 죽은 황제를 영원히 지키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무덤은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탐사 결과 내부에는 수은이 대량으로 검출되었죠. 살아서도 독을 삼켰던 황제는 죽어서도 수은의 강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불멸을 찾던 인간의 최후가 그렇게 아이러니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는 로마 제국의 황제 발레리아누스입니다. 그는 전투 중
페르시아 왕 샤푸르 1세에게 붙잡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포로가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적국의 발 아래 무릎을 꿇은 건 전례 없는 일이었죠. 샤푸르는 그를 조롱하기 위해 황제의 등을 밟고 말을 탔습니다. 황제는 제국의 군대 앞에서 인간의 발판이 되었고 로마의 자존심은 그 자리에서 짓밟혔습니다. 이후 전해지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샤푸르가 포로가 된 황제의 입에 끓는 황금을 들이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탐욕으로 황금을 줬던 제국의 군주가 결국 그 황금에 삼켜졌다는 상징이었죠. 실제 기록으로 남지는 않았지만 이 이야기는 훗날 문학과 예술에서 탐욕의 형벌로 그려졌습니다. 황금빛 욕망은 결국 황금빛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하트셉스트가 아름다움을 쫓다 독을 흡수했고 진시황이 영생을 꿈꾸다 수운을 삼켰으며 발레리아누스가 탐욕으로 황금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시대는 달랐지만 그들의 본질은 같았습니다. 권력을 쥔 자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바로 자신이었죠. 불멸을 향한 집착은 결국 그들의 생명을 갉아먹었습니다. 이제 무대는 다시 서쪽으로 향합니다. 로마 제국의 궁정, 욕망과 배신, 그리고 피로 얼룩진 황후 파우스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위대한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부인이자 제국의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17의 나이에 결혼해 3자식을 낳았고 제국의 안정을 지탱하는 상징이 되었죠. 하지만 황제의 관심은 식었고 그 틈새로 파우스타의 욕망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서자, 젊고 재능 있는 크리스푸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제국의 후계자와 황후의 사랑은 불길 그 자체였습니다. 로마의 궁정은 그 소문으로 뒤집혔고 황제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분노한 황제는 아들을 독살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는 더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죠. 며칠 뒤 파우스타가 불려갔습니다. 그녀는 욕실에 가두어졌고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증기가 피어오르고 문은 잠겼죠. 그녀의 비명은 대리석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황후는 그렇게 36의 나이에 증기에 휩싸여 죽었습니다. 진실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아들과 사랑했는지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죠. 제국의 사랑은 언제나 권력의 불 속에서 타올랐고 그 불길은 결국 모두를 태워버렸습니다. 영국의 왕 헨리 1세, 그는 화려한 궁전보다 식탁 위에서 더 큰 쾌락을 느끼던 남자였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결국 패배한 전장은 음식이었죠. 헨리는 세상에서 가장 괴상한 생선을 사랑했습니다. 입이 원형으로 열리고 이빨이 고리처럼 박힌 기생어, 바로 램프리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생선을 보기도 싫어했지만 영국의 왕 헨리 1세는 그것을 신의 음식이라 부르며 매일 즐겼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경고했죠. 그건 너무 기름지고 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내 위장은 왕의 위장이야.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램프리를 굽고 끓이고 소스에 버무린 요리를 20점 가까이 먹어치웠다고 전해집니다. 와인과 향신료가 식탁 위를 가득 메웠고 왕은 포만감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죠. 몇 시간 후 그는 복통을 호소했고 밤새 구토와 열에 시달렸습니다. 며칠 뒤 왕은 침대 위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원인은 램프리 중독. 의사들의 경고는 예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탐식은 왕의 권력보다 강한 적이었습니다. 시신은 빠르게 부패하기 시작했지만 신하들은 체면을 위해 내장을 꺼내 따로 묻었습니다. 냄새를 감추기 위한 조치였죠. 왕의 육체는 영국으로, 내장은 프랑스로 보내졌습니다. 살아서 두 나라를 지배하던 남자는 죽어서도 두 대륙에 나뉘어 묻혔습니다. 그의 죽음은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죠. 왕의 입은 끝내 멈추지 않았고 그 욕망은 스스로의 생명을 삼켰습니다. 이쯤 되면 묻고 싶어집니다. 왜 권력자들의 죽음은 이토록 기이할까요? 그들은 세상을 손에 넣었지만 자신을 통제하진 못했습니다. 사랑은 불이 되었고 음식은 독이 되었으며 믿음은 미신이 되어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죠. 이 교훈은 다음 이야기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프랑스로 무대를 옮겨봅시다. 이번 주인공은 필리프 왕자, 프랑스의 황태자였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금빛 요람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교만했습니다. 12살의 나이에 왕세자로 즉위했을 때 그는 이미 신하를 노예처럼 대했죠. 권력의 달콤함에 빠진 소녀는 세상의 이치를 몰랐습니다. 1131년 가을, 필리프는 친구들과 사냥을 나섰습니다. 숲속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재앙은 늘 그런 날 찾아옵니다. 땅속에서 갑자기 멧돼지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놀란 말이 발을 헛디뎠고 왕자는 그대로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의 몸은 땅에 내리꽂혔고 말발굽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숨이 끊어지기까지 몇 초도 걸리지 않았죠. 왕의 피는 숲의 흙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가 떨어진 자리에는 피 묻은 멧돼지의 발자국만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신의 징벌이라 불렀습니다. 교만한 아이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한 경고였다는 겁니다. 그의 죽음은 단지 한 가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왕국의 미래까지 뒤흔들었죠. 동생 루이가 왕위를 이어받으며 훗날 십자군 전쟁의 서막을 열게 됩니다. 살아있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냉정하죠. 권력에 취한 아이는 신의 손에 의해 떨어졌고 그 추락은 곧 나라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은 몇 세기를 건너뛰어 14세기 유럽으로 갑니다. 나바르 왕국의 찰스 2세, 사람들은 그를 악인 찰스라 불렀습니다. 그는 배신으로 살아남았고 거짓으로 권력을 쌓았습니다. 한때 프랑스와 영국 사이를 오가며 전쟁을 조종한 교활한 군주였죠. 그의 몸은 탐욕으로 병들었습니다. 다리와 팔은 움직이지 않았고 온몸은 썩어가기 시작했죠. 의사들은 그를 매일 브랜디에 적신 천으로 감쌌습니다. 당시엔 술이 약이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 재봉사가 어두운 방에서 그의 천을 꿰매던 중 초의 불꽃이 천에 닿았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고 침대 위의 왕은 살아있는 횃불이 되었습니다. 방 안은 절규로 가득 찼고 불길은 순식간에 그의 몸을 삼켰습니다. 불타는 향과 술 냄새가 섞여 궁 안에 퍼졌죠. 그렇게 악인 찰스는 술과 불로 삶을 마쳤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최후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술로 산 자는 불로 죽는다. 역사는 잔혹하지만 언제나 상징으로 말하죠. 탐욕으로 삶을 태운 자는 결국 자신의 불에 삼켜진다고요. 찰스의 죽음은 왕의 이름을 지웠고 교만한 인간의 운명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15세기 또 한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아라곤의 마르틴 왕. 그는 웃다 죽은 왕으로 불립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농담을 잊지 않은 남자였죠. 어느 날 저녁 그는 혼자서 거위 한 마리를 통째로 먹었습니다. 배가 터질 듯 불러왔지만 기분은 최고였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궁정의 어릿광대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내가 죽도록 웃게 해보라. 광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하, 포도밭에서 사슴 한 마리가 무화과를 훔치다 거꾸로 매달려 있더이다. 왕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멈추지 않았죠. 1분, 5분, 10분. 그는 숨이 막힐 정도로 웃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손은 떨렸습니다. 광대는 당황해 왕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그의 웃음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그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쓰러졌고 그 상태로 숨을 거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두고 말했습니다. 신이 인간의 웃음을 걷어갔다. 어떤 이는 그를 어리석은 왕이라 부르고 또 어떤 이는 마지막까지 행복했던 인간이라 말했습니다. 18세기 북유럽, 눈 덮인 스웨덴의 궁정에는 세상에서 가장 미식가로 불린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돌프 프레데릭. 그는 정치보다 음식에 더 진심이었던 인물이었죠. 전쟁의 긴장감 속에서도 식탁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바로 그 식탁 위에서 찾아왔습니다. 1771년 2월 12일 왕은 저녁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바닷가재, 캐비아, 절인 청어, 양배추절임,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한 디저트 세몰라빵이 차려졌습니다. 생크림을 잔뜩 채운 이 디저트는 뜨거운 우유와 함께 내오는 달콤한 폭탄이었죠. 그날
왕의 기분은 유난히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디저트를 한 접시, 두 접시, 세 접시, 무려 14접시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샴페인을 몇 병 더 비우며 웃었죠. 이보다 완벽한 인생의 마무리는 없겠군. 왕의 농담은 예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그는 숨을 헐떡이며 의자에 기대더니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시종들이 달려왔지만 왕은 이미 싸늘해져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심장마비라 기록했지만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스스로를 먹어치웠다. 그의 폭식은 미식이 아닌 최후의 잔치였던 겁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지금도 그를 폭식왕이라 부릅니다. 식욕이 얼마나 달콤하고 또 얼마나 잔혹한지 보여주는 이름이죠. 권력을 지닌 자의 죽음은 언제나 욕망의 그림자에서 피어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왕으로 향해 봅시다. 20세기 초 유럽의 남쪽 끝 그리스에서 또 다른 비극이 피어납니다. 알렉산드로스 왕. 그는 권력보다 사랑을 택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왕좌를 흔들고 결국 그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는 귀족이 아닌 평민 여성 아스파시아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신분의 벽은 높았고 왕실은 그 결혼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죠. 그는 왕이었지만 사랑 앞에서는 철저히 외로웠습니다. 두 사람은 궁정의 반대를 피해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잔혹했습니다. 1920년 어느 날 왕은 궁전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충직한 개와 정원사의 애완 원숭이가 있었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숭이가 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왕은 두 동물을 떼어놓으려다 다리를 물리고 말았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상처를 씻고 붕대를 감았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상처가 검게 변했고 썩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왕은 거절했습니다. 왕이 다리를 잃을 수는 없다. 그 자존심이 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폐혈증은 온몸으로 번졌고 왕은 고열과 환각 속에서 아스파시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왕의 곁에 올 수 없었습니다. 왕실은 그녀를 내쫓았기 때문이죠. 그는 25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랑을 지키려던 왕의 마지막은 가장 인간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리스 왕실을 다시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왕위 계승이 꼬였고 정치적 균형이 무너졌죠. 한 남자의 사랑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셈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 왕의 상처가 나라의 흉터가 되었다. 왕들은 신의 대리인이라 불렸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두 인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불멸을 꿈꾸다 독을 삼켰고 누군가는 미를 쫓다 스스로를 병들게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사랑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죠.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절정에서 드러난 인간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왕관은 무겁지만 그 아래의 목은 언제나 연약했습니다. 금으로 만든 왕좌도 생명을 막을 수는 없었죠. 어쩌면 이 기묘하고 어리석은 죽음들이야말로 진짜 왕의 초상일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궁전보다 냉혹한 현실, 찬란한 왕관 뒤의 어둠,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만든 마지막 장면, 그것이야말로 왕의 죽음이 남긴 진짜 이야기입니다.